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고 있으신 분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렇죠. 엘라스틱 로잉입니다. 혹시 그 엘라스틱 서치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로그 분석기 로그 혹시 브레인 쪽은 어떻게 저희 오키에서 마스에서 나오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사이트가 튀던지 아니면 네. 게시물 인기 보이고 그 막 검색이나 서치에는 어떻게 쓰세요? 저희 아직 키바나만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혹시 뒤쪽 손판에 계신 분은 엘라스틱 서치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책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이북으로 그거를 이제 부서 검색이랑 사전 혹시 저 명함 교환을 안 해서 혹시 회사가 어떻게? 회사 때. 서치 자체를 되게 직접 검색에다가 넣고 쓰시는 거죠? 저희하고 똑같네요. 혹시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저희 로그 수수료 그 뒤에 계신 소파에 앉아 계신 분. 위치만 검색.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거는 이제 저희 엘라스틱 서치 자체를 자체 검색 엔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DB를 거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엘라스틱 서치에서 바로 데이터를 조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 검색에다 쓰다 보면 이제 형태소 분석기에 걸릴 일이 많은데 이제 이번 발표는 좀 약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기왕 이제 엘라스틱 서치 엘라스틱 소모임 시간이 좀 기니까 주제를 2개를 준비했었거든요. 제가 회사 와서 엘라스틱 서치 버전 업데이트한 썰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형태소 분석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검색 엔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우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엘라스틱 서치를 되게 좋아합니다. 엘라스틱도 좋아하고 그 중에서 엘라스틱 서치를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요. 엘라스틱 서치를 한 약 3년, 4년간 운영을 했었는데 안 보이면 안 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준 나쁘고 나와요. 뒤에 있으면 제 목소리 안 들려요. 아니 더 앞으로 와요. 이게 맨 앞자리 세 자리 있습니다. 저 맨 앞자리 명당입니다. 제가 지금 닦아놨어요. 3년, 4년간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엘라스틱 서치를 썼냐면은 2.3 버전이거든요. 한 아마 16년도, 15년도 때 아마 2.3 버전을 썼을 거예요. 이 버전이 트래픽 200만인 시절까지 계속 이 2.3 버전을 썼었어요. 네.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진짜 뭔가 특별히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작업을 한 것도 아니지만 일단 트래픽 200만 트래픽을 버틸 때까지 서치 엔진 자체에서 로그가 없었다는 거는 진짜 잘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저희는 검색 엔진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티안나. 되게 좋은 겁니다. 잘 준비했죠? 네. 깨알같이 상표도 가리시고. 저는 이제 당근마켓에 오기 전에 모든 캠퍼스라는 작은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팀이 저기 전 직장 같이 계신데 네, 회사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망해가지고 당근마켓에 이제 딱 랜딩을 했는데 아주 잘한 거죠.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처음 와서 좀 약간 적응 안 됐던 거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뭔가 일을 할당받거나 부여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온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일 안 주지라고 시켰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좋아하는 일을 보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저희가 직접 나서서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때문에 저는 입사하기 전에 당근마켓에 전 검색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그 현대문학 작품 추천을 받거든요. 그 현대문학 작품 엑스마키나 그리고 서치 이 두 영화를 보고서 나는 검색 엔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큰 이유가 없고 이 두 영화 보고 나는 검색 엔진 개발자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꿨었어요. 당시에 여자친구가 없었는데 엑스마키나 영화를 보면은 이제 혹시 엑스마키나 보신 분 있어요?
그 엑스마키나 얘 이제 그 수집 데이터가 베이스가 뭐였죠? 블루북이었나? 네? 블루북이었나요? 아, 블루북인데 그 블루북이 이제 썼던 데이터 검색 기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뭔가 질문하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화가 대부분 대화 자체가 이제 하나하나의 검색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엑스마키나를 이제 검색 로그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거 보고서 이거로면은 내가 검색 엔진 개발이라면은 약간 머신러닝 살짝 배워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죠, 윤. 저기 머신러닝 개발자 거예요. 할 수 있죠. 실제로 진짜 좀 재미난 사례가 있었는데 카카오톡 기록을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오랫동안 사귀었다가 여자친구를 헤어졌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를 대화한 로그 기록을 가지고서 이제 여자친구를 만든 거야. 근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뭔가 검색 기록을 이용하면. 근데 실제로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어렵다고 머신러닝 자체가 전 퍼스테토론하고 시그모이드라는 게 있었는데 시그모이드에서 더 이상 이해가 안 돼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검색으로 입사를 했는데 솔직히 구하면은 제가 검색에 대해서 아는 거는 엑스마키나하고 서치 영화 두 편밖에 없어요. 물론 엘라스터치를 한 번 알고는 있었어. 근데 사실 전 실제로 엘라스터치를 그냥 대충 써봤지 제대로 써본 적은 없거든요. 일단 전 영화 두 편만 봤어요. 근데 저를 또 검색 포지션으로 놓은 또 방금 또 신기하긴 해. 지금 퇴근하신 거 아까 봤거든요. 잘 편집하신 거라고. 네, 아무튼 그런 저에게 이제 일이 떨어졌어요. 네, 당근 말고 검색에 대한 지식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CTO 지 엘라스터치 버전 좀 올려주세요. 라는 오더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말했듯이 전 이제 진짜 검색에 대한 지식 자체가 전 너무 우울했어요. 퇴사 각이다. 진짜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그 검색으로 들어가겠다고는 말을 했지만 진짜로 검색 안 쳐줄 줄 몰랐고 그냥 막상 주워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하지만 이제 서치 버전 업데이트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애초에 제가 항상 했던 게 이제 막 설치하고 도커라이즈하고 배포하고 디플로이하고 또 뭐 다른 자동화를 하고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주로 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없던 부분은 이제 검색 자체에 대해서 몰랐던 거지 버전 업데이트는 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이 버전 업데이트를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요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봤듯이 저희가 처음에 막 50만, 20만 이런 MAU가 20만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300만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3년이라는 텀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버전 업데이트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엘라스터치가 이제 2.3에서 지금 현재 7점대까지 올랐죠. 근데 그 사이까지 되게 엘라스터치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멀티 타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안 패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300만이 더 넘고 그 다음 페이스를 밟기 위해서는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샤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다이나믹해져야 될 요건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막 멀티리전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6.7 버전 이상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하는 것을 이제 선택 불가피하게 되는 순간까지 온 거죠. 아무튼 쭉 밀려왔던 일을 제가 맡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개발자를 뽑는데 새로운 개발자분들이 이제 다 5점대, 6점대에서 쓰다가 2점대를 갑자기 쓰니까 이거 내가 알고 있는 DSL 쿼리가 이게 안 먹는다라고 알고 보니까 2.3이어서 안 먹는다 이런 이슈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협업에서도 좀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네, 뭐 나머지는 이제 6점대로 올라오게 되면서 좀 약간 갖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이용 못하고 있었던 거 그 때문에 있었어요. 혹시 이제 제가 발표를 하다가 그냥 조금이라도 의문사항이 있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로스 애플리케이션 제가 알기로 엑스펙 기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상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크로스 클러스터를 말하는 맞나요? 예, 크로스 저기 써있는 네. 크로스 애플리케이션이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유상 버전 기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해서 쓰고 계신 건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엑스펙이 기능이 더 제공됐었는지는 몰랐었어요. 맞네.
엑스팩에서 적용되는 건가요? 저거는 엑스펙이고요. 네네.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랑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서치는 네. 네, 오픈 소스예요. 제가 그쪽 부분을 헷갈렸었는데 잠시만요. 메모라도 할 수 있으면 잘 좋겠어요. 혹시 이런 메모 해주시나요?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 6.7 맞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는 참고로 5.3가 네. 된 거고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은 6.5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또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엘라스티시티를 이제 실제로 버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2점대에서 6점대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가장 유명한 이제 타입이 이제 싱글 타입으로 변경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필드 스트링이 아닌 이제 키워드하고 텍스트로 나눠지는 거, 그리고 이제 DSL 쿼리들이 좀 약간 포맷들이 좀 약간 변경된 것도 있고요. 필터드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변경할 때. 근데 실제로 직접 문제됐던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중고 아이템들 검색할 때는 엘라스티시티를 직접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용되는 형태소 분석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진짜 몇개 플러그인을 저희 쓰고 있었는데 진짜 몇개 플러그인에 그 엘라스티시티 플러그인으로 이제 막 래핑해가지고 플러그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의 그게 죽다시피 했어요. 진짜 18년인가 17년도 이후로 플러그인 새 버전 자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엘라스티시티 몇 개뿐만이 아니라 S엔전 R이랑 엔전, S엔전, 그리고 오픈 코리안 텍스트, 그리고 R이랑 5개 맞는데요. 하여튼 이 4개에 대해서는 플러그인들 자체가 뭔가 좀 약간 그 오피셜하게 엘라스티시티 플러그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발표하는 이 시기까지 딱 봤을 때 이제 알게 된 거지만 대부분 이제 플러그인들 자체를 이제 직접 빌드해가지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아무튼 이게 아무리 버전 업데이트가 항상사여도 이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빌드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봤었는데 뭔가 200만 MAU가 200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약간이라도 버그가 생기면 진짜 제 핵이구나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빌드할 생각은 진짜 가능성에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경력이 많은 게 아니어가지고 제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건 없을 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이제 그냥 푸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엘라스티시티 플러그인도 만들어주세요. 이미 되게 오픈소스 저희에게도 도움을 가져다주세요. 사막걸자. 일단 형태소 분석기를 선택하기 앞서서 일단 지금 이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현존하는 형태소 분석기 플러그인들을 다 조사를 해봤었는데 일단 운전은 이제 거의 죽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S운전으로 가고 운전의 개발자분들 S운전으로 가가지고 이제 스칼라 언어로 대체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뭔가 더 새로운 커밋이나 이슈 답변들이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죽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소식 있으신 분들? 그냥 저 스토리 조금 말씀드리면은 은전이 좀 메모리 릭 버그가 있었어요. 버그라고 해야 되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단일 도큐먼트 사이즈가 큰 애가 들어오면은 엘라스틱 서치가 뻗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 고객 중에 이제 은전 쓰시는 곳이 계셨는데 네. 자꾸 클러스터 죽는다 해가지고 막 우리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막 보다 보니까 이제 저 은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순전으로 가면서 스칼라 버전으로 갔을 땐 그게 많이 좀 해결이 됐었어요. 그 부분이 그게 좀 제일 치명적이었었어요. 메모리 그런 이슈가. 그리고 저 아리랑은 그 아르고넷이라는 저 대전에 위치한 네네. 그 연구소에서 이제 처음 만드신 거를 저 이제 지금 이제 여기어때 CTO로 계신 정호웅님이 계속 버전 나올 때마다 빌드를 하셔서 많이 배포를 해주셨고 오픈 코리안 텍스트는 저 그 트위터에서 원래 나왔고 그 이고현님이 먼저 만드셨던 걸로 이름 오픈 코리안 텍스트로 바꾸면서 이제 관리하시던 거고. 맞아.
정호님 말고 그 아리랑 최초 이제 만들었던 분이 예, 이승영님, 네, 맞아요. 그분은 이제 루신 버전을 만드신 거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아예 네. 루신에다가 컨트리뷰션 하려던 그 시도가 있었는데 네. 조금 뭐가 좀 흐지부지 됐어요. 그 루신 커뮤니티에서 이제 네네. 좀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한다 어떤 이슈 제기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잘 풀려지지 않고 좀 이제 끌어오다가 사실 저 개발하시는 분들 저기 오픈 코리안 텍스는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아니고 네. 다른 분들 저희가 다 만나봤었거든요. 초청해가지고 해서 왠지 이제 그럴 것 같았어요. 그 놀이 개발하기 전에 저희도 한글이시 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네네. 좀 어떻게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네 그랬었습니다. 사실 이거 계속 트래킹하면서 사실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게 맞다 지금 현재 뭐하고 있지? 막 이런 것도 페이스북으로도 검색해보고 링크드인도 같이 검색해보고 막 그냥 그렇게 봤었거든요. 심정 개발하신 분들은 가장 최근에 알고 있던 건 카카오에 계셨는데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카카오. 옛날에 그러고 보니까 카카오에서 또 형태소도 좋게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어. 네, 카카오 한 3년 전인가? 네. 엘라스처럼 마이그레이션 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원래 검색 포털 회사니까. 무튼 이런 내용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제 공유 차원에서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5가지를 조사하고서 저는 당연히 엘라스틱서치를 쓰고 있었고 이제 엘라스틱서치, 엘라스틱 오피셜 형태소 분석기인 놀이를 쓰는 게 신뢰성이 낮은 측면에서 엄청난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놀이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200만 아까 말했던 내용이지만 200만을 넘고 있던 단독마켓 서비스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정확한 형태소 분석보다는 이제 뻗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플러그인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데브옵스나 하시는 분들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엔서블이라는 녀석으로 이제 엔서블이라는 녀석으로 이미지 만들고 패커로 이미지를 만들고 엔서블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정해서 하나의 AWS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아마 그 AWS에서 그 서버의 설정도 좀 달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이제 자동으로 트래픽이나 좀 약간 머신에 대해서 부하를 받으면 자동으로 이제 인스턴스를 늘려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기능 또한 엘라스틱, 매니지드, 클라우드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좀 약간 커머셜이 좀 있어서. 아무튼 이제 커널 설정도 하고 JVM, 그 엘라스틱에 대한 JVM 설정도 하고 또 APM 에이전트 저희 데이터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인스톨하고 또 클라우드 워치로 데이터 보낼 수 있게 모니터링도 셋업도 해놓고 또 이제 여기에 또 필요한 시크릿 파일들 설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유틸성 파일들 같은 거 단순 마켓에서만 쓰는 그런 파일들도 설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엔서블로 작업 정의를 해놓고 레이버러트로 테스트하고 패커로 이미지 만들어서 이렇게 테라폼으로 IAC까지 하는 과정 다 끝내고 이제 업데이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로컬에서 또 개발하는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또 컨테이너로 또 만든 도커 컨테이너로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도커에 올려놓고서 네, 일단 업데이트 준비는 여기까지 다 끝냈습니다. 한 번 질문하면 네네. 지금 좀 만든 이미지면 그 사이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일 거잖아요. 이미지 사이징, 그러니까 뭐 메모리하고 디스크 사이징은 어떻게 디스크 사이즈 혹시 램 사이즈인가요? 메모리랑 디스크 일단 디스크 같은 경우는 현재 300기가로 세팅가 맞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재 32기가 머신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JVM은 약 20기가 정도 할당하고 있어요. 한 50에서 한 70 사이로 이제 설정하는 게 좋다고 들었었고 최대 이제 엘라스틱서치가 호환할 수 있는 게 이제 64비트 컴퓨터에서 32기가까지 호환할 수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머신 자체가 32기가 머신 자체를 받다 보니까 이제 32기가에서 한 60%, 70%로 이제 할당을 하자라고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출판한 엘라스틱 10전으로 배우는 엘라스틱 서치인가? 그 책에서 이제 또 왜 그런지 또 이거 다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광고입니다. 광고 자세해서 죄송해요.
또 광고가 더 누이좋게 되고 그죠? 아무튼 저희가 클러스터를 이렇게 구성했는데 사실 이게 옛날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했으니까. 예,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클러스터링 쪽은 이제 클러스터링 자체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지금 검색 퀄리티 높이는 거가 저한테 바로 앞에 있어서 그렇지만 일단 여기서 이제 뭔가 첨언해 주실 게 있다면 어디든지 첨언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는 마스터 한 대가 있고요. 마스터 한 대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스터는 정말 마스터의 기능만 하고 데이터 노드는 정말 데이터 노드의 기능만 하도록 그냥 YML, 엘라스틱스위치 YML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젠 디스커버리 URL 주소는 마스터 주소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란 걸 저희가 해놨는데 이제 새로운 노드가 새로운 노드가 데이터 노드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부하가 걸리면 그럼 이때 마스터 노드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데이터 노드가 들어와도 마스터를 바라볼 수 있고 마스터를 바라봤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이 데이터 노드가 6개, 7개, 8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 구조로 돼요. 그래서 설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게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 노드 하나 두는 거는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자, 일단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고 이게 실제 아키텍처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보여줘도 상관없기는 한데 저희는 ECS라는 그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를 같이 쓰고 있어요. 히바나 같은 거는 이제 히바나하고 엔진엑스는 컨테이너를 올려놓고서 이제 저희가 또 무료로 RSS를 쓰고 있다 보니까 엔진엑스를 통해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딸려있는 HTTP 인증 있잖아요. 그걸 현재 쓰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당연하게도 이제 망 자체는 되게 분리해서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엔진엑스가 아니라 그 다른 보안 솔루션 같은 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걸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선택을 했었냐면은 그냥 배포 전략을 그냥 블루그린이라는 게 있어요. 블루그린이 이제 로드 밸런서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2점대를 올드라고 보고 6점대를 이제 뉴라고 보면은 올드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뉴를 같이 로드 밸런서 그룹에다 올려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차피 로드 밸런서 통해서 이제 서빙이 되는데 이게 이제 2점대로 가든 6점대로 가든 이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iOS 앱은 몰라도 되잖아요. 어차피 출력되는 데이터 자체는 똑같을 거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6점대가 다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6점대가 다 올라오는 순간 2점대 자체를 지워버려요. 그걸 이제 2점대 자체 API 서버로는 요청이 가지 않겠고, 그리고 또 6점대의 클러스터 자체로 또 데이터가 가지 않겠죠. 이런 상태로 이제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좀 약간 되게 유명한, 좀 흔히들 쓰는 방식이에요. 아니, 제가 사이트 다니면서 권장은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블루그린 배포 하셨다고 들은 건 처음이라서. 아 진짜요? 맨날 막 장비 없다고 우리 저거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못하시고 이러죠. 야, 이걸 제가 해냈습니다. 네. 지금 하나 궁금한데 네. 처음에 2점대에 있는 데이터를 6점대로 어느 시점 데이터를 그대로 데이터 백업받은 걸 리스토어하고 그 다음에 네. 인덱싱 동시에 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뒤로 네, 맞아요. 또 가야 되나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약간 비어요. 그러니까 약간 서비스 장애가,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켰다가 여기 키면은 어떤 거 여기다 쌓이고 어떤 거 여기다 쌓이잖아요. 그리고 또 로드 밸런스가 또 라운드 로빈 방식이니까 데이터를 여기다 넣었지만 여기다가 조회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장애가 몇 번 발생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증분, 차분, 싱크 맞추는 거 데이터 다 검색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저희는 이제 엘라스틱에 있는 데이터 도큐멘트를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요. 뭐 다른 곳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로그나 뭐 빅쿼리하고 그런 거 같이 연동해가지고 쓰겠지만 저희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만으로 도큐멘트를 구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만 읽어가지고 여기를 증분을 계속 싱크를 맞춰줘요. 근데 어떻게든 버그가 없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버그는 납니다. 이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어떻게 버그나 장애가 났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좀 약간 짜고서 진행을 해야 돼요. 블루그린이나 하더라도 장애가 났다. 설령 이제 블루그린 말고 좀 더 안전하게 이제 까나리라고 이제 한 10%만 반영해보자, 20%만 반영해보자. 10%만 이거만 올려두고 또 20%, 30%를 올리면서 배포하는 방식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 서비스 아니면 또 개발자 정책에 따라서 이제 잘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 복구에 대한 전략을.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배포를 했으니 혹시 더 질문하면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저희는 API 서버를 같이 이제 또 포함해서 했는데 이제 레일즈 그러니까 자바 스프링 버전 막 2점 때 쓰다가 막 버전 2점 때 쓰다가 JPA 버전을 새로운 걸 써야 되니까 스프링 버전 올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하고 좀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API 서버에 있는 디펜던시도 올려야 돼가지고 거의 전체 라이브러리에 대한 테스트를 다 진행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이게 좀 약간 곤욕이긴 했어요. 5점대에서 6으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2점대에서 6으로 올라가는 건 진짜 곤욕이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단번에 있어 제가 약간 벌 성공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듯 인생에 늘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쉽지 않다 인생. 1데이트는 듣고 이후부터 저희 CTO입니다. 지금 검색되던 아이템들이 잘 안 되네요. 키워드 알림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GPU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성능이 빨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놀이 자체가 이제 성능이 빨라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인스턴트 비용은 늘었어.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진 건데 성능은 좋아졌지만 인스턴트 비용이 늘었어. 근데 이게 왜인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형태소 분석기가 많이 이상하다고 놀이를 쓰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무슨 일이에요? 지금 오늘 밥 먹었어요? 아 그냥 이 사람들 아니 그냥 저 실제 보면 살짝 무서웠었어요. 되게 착하신 분이긴 한데 저 그냥 일단 멘션만 나가도 사실 무서웠었어요 이때는. 분명 뭐가 안 되니까 그렇게 지내자는 단단하게 살아볼 수 없었고 아 그때 힘들었어요. 이게 왜 힘들었냐면요.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딱 바뀐 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 두 개인데 하나는 버전, 또 하나는 형태 분석기 그 두 개가 걸렸어요. 근데 문제에서 엘라스 버전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지금 엘라스 버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형태소 분석기에 대한 운영이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한 거였었어요. 이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또 형태소 분석기 딥다이브는 안 되고 얕은 샬로우 다이브. 좀 길었죠? 제가 몇 분이나 했죠? 한 30분 좀 안 되게 하시죠. 혹시 똑같은 분량으로 더 있는데 계속해서 될까요? 네. 아, 되게 집중 있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근마켓에서 발생한 놀이 이슈는 다른 것 같아요. 당근마켓에서 가지고 있는 그냥 기존 사전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맥캡에는 이제 맥캡 4딕이라고 약 압축 해제를 하면 약 200메가가 나오는 사전 바이너리 파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사전 양 자체가 되게 많았어요. 애초에 맥캡 자체가 이제 물론 검색을 위해서 나온 거긴 한데 검색 말고도 이제 NLP라든지 그냥 자연어 처리라든지 좀 약간 그런 내추럴하게 좀 쓰는 연구용 목적으로 좀 썼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에 필요 없는 사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필요 없다기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 들어가 있는 양 자체가 되게 방대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좀 약간 정말 상품에 대한 딕셔너리만 넣었으면 됐어가지고 현재 당근마켓에서 가지고 있던 원래 사전 양은 되게 많지 않았어요. 약 많아봤자 한 1000개, 800개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놀이로 가게 되면서 이게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던 기본 사전의 양 자체는 맥캡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게 했으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올바르게 진행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서 이렇게 저를 멘션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왔었죠. 근데 놀이가 가지고 있는 사전 베이스가 생각보다 맥캡 베이스, 그냥 맥캡에 비해서 되게 양 자체가 되게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전 양이 또 적다 보니까 형태소 분석기가 뭉개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뭉개진다는 게 그 원래 단어에 자음하고 모음이 막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형태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음하고 모음이 뭉개져서 하나가 더 추가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도님으로 등록할 때는 이제 토큰 필터가 아니라 사실 토큰 할 건데 신도님으로 등록하기 전에 토큰 필터구나. 신도님으로 등록하기 전에 이제 토크나이저하고 토큰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사전이 뭉개지게 되면은 신도님으로 등록할 때 그 신도님으로 등록하는 글자 수하고 토큰 필터에서 나오는 글자 수 자체가 일치해야지 등록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포지션 아웃이라고 좀 약간 그런 익십션이 많이 뜨게 돼요. 근데 그게 뜨게 되는 게 이제 자음하고 모음이 딱 뚝 떨어져서 나와서 발생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끼쳤냐면은 실제 엘라스틱서치는 이제 서비스에서 클러스터를 이루고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전 업데이트를 롤링 업데이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픈 클로즈가 아니라. 근데 일단 이야기 여기서 오픈 클로즈라고 썼지만 근데 이제 잠깐 새벽 한 4시쯤에 자동 스크립트로 클로즈를 했다가 오픈하는 그 명령어가 있는데 신도님이 만약에 생성이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오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클로즈인 상태로 계속 서비스가 쭉 가게 돼요. 근데 물론 다행인 게 저희는 이제 롤링으로 이제 데이터 노드 한 대씩 껐다 키면서 이제 그렇게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했었는데 네. 좀 약간 이게 실제로 이제 만약에 제가 오픈 클로즈를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좀 약간 눈앞이 깜깜하긴 하더라고요. 형태소 분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자면 놀이 자체에 있는 사전 자체가 빈약해서 형태소 분석이 정확하다. 가끔 형태소 분석을 하는데 모음 자음이 추가된다. 근데 모음 자음이 추가돼서 분석되는 것 때문에 신도님 등록이 쓸어먹힌다. 신도님 등록에 실패하면은 인덱스에서 클로즈했다가 오픈하면 그러니까 다시 사전을 리로드하면은 오픈이 안 된다. 그리고 인덱스 오픈이 안 되면 인덱스에서 데이터를 못 가져온다. 그러면 서비스가 멈추고 그 다음 제 월급도 같이 멈춘다. 이런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진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무튼 그런 이슈가 있었고 실제 서비스에서 일어나게 되면 아이폰 케이스로 검색을 하면은 아이폰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품 명사가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검색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아이폰 케이스가 원래 아이폰 케이스로 검색하면 아이폰 케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폰만 나와서 그리고 이건 이제 좀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44 사이즈 비키니를 검색하면은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게 그 형태소 분석을 맡기면은 뭔가 그 형태소 분석, 그러니까 형태소 태그가 달려서 나와야 되는데 언노운 태그를 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놀이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약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44 띄고 사이즈가 아니고 이따 이야기할게요. 좀 약간 잡담이긴 한데 44 사이즈 비키니에서 44 사이즈가 대체 어떤 사이즈인가 검색해봤는데 진짜 말라야지만 입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걸 또 검색한 분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잡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알림 기능인데 저희는 키워드 알림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사용자들이 자기가 알림 받고 싶은 명사를 등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중고품이 중고품을 누가 등록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등록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중고품에서 내가 등록한 명사가 있으면은 이제 그때 알람을 줘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엘라스서치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잘 안 뽑혀요. 예를 들어 아이폰 케이스로 분명히 내가 등록을 했는데 아이폰 케이스 자체가 이제 사전이 안 만들어지니까 결과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말했던 이제 신도님 등록했는데 오픈 클로즈 했다가 오픈이 안 되버리는 순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솔직히 놀이를 반영하고 난 소감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조사를 똑바로 하지 않아서 당연히 될 줄 알았거든요. 몇 개처럼. 근데 이제 조사를 했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놀이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요. 이거 되게 유명하죠? RTF에 가끔 듣는 말이긴 합니다. 매니저 좀 읽어라.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공식 학교를 이제 보기를 시작했죠. 근데 여기 솔직히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 발표자를 오픈을 할 거긴 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다 올리든가. 여기에서 이제 내용은 그냥 제가 찾고자 하는 거는 맥캣 베이스의 사전보다 양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런 문장을 찾고 싶었는데 그런 문장을 당연히 찾을 수 없어요. 그냥 너무나도 당연히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맥캡 베이스보다 왜 맥캡 사전보다 사전 양이 작은지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하느냐면은 굳이 적을 이유가 없어요. 아 맞다, 잠깐만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현재 뭔가 맥캡 코딩에 비해 적당한 무엇을 없앴다라는 명시적인 말은 없지만 그 유추할 수 있는 게 이제 커스텀 빌드 할 때 펄스 명사 그리고 장수 명사 그리고 이제 일반 명사들 자체를 제거를 하고 만든다라고 하더라고 커스텀 빌드를 할 때. 근데 이게 맥캡 코딩에서는 맥캡 베이스에서 이걸 없앤 상태에서 만들었습니다라는 명시적인 말은 아니에요. 또 이것도 그냥 저 유추일 뿐이에요. 공식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마 이거 만든 그 짐이지? 그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유추예요. 사실 팩트는 아니에요. 물론 팩트는 아니지만 사실 용량 자체가 적은 거는 압축 방식뿐만 아니라 맥캡 코딩 일부가 빠진 것도 이유가 될 것 같다라고 적었는데,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놀이 자체는 이제 매트릭스 데프라고 이게 이제 압축 해제하면 약 130MB가 나오는데 놀이는 이걸 20MB로 줄인 거예요. 근데 이거 줄인 이유가 이제 매트릭스 점 데프가 이제 포함한 사전 바이너리 파일인데 이걸 줄였기 때문에 20MB가 나왔다라는 건데, 근데 제 생각은 이 세 개가 좀 약간 커요. 14MB, 10MB 이게 사실 CSV로 치면 좀 약간 큰 거거든요. 당연히 큰 걸 줄였으니까, 큰 걸 없앴으니까 당연히 사전 양이 줄었겠지라고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또 이제 약간 놀이 입장도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놀이하고 아리랑하고 오픈 코리아 텍스트하고 좀 약간 같은 맥락에서 사실 봤어요. 그냥 맥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약간 검색 엔진에 엘라스티커치나 루시에 직접 박혀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놀이나 아리랑이나 오픈 코리아 텍스트는 이제 실제 엘라스티커치에 직접 박혀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힙 용량 자체를 되게 적게 차지해야 되고, 이제 사전 매트릭스 점 데프를 이제 탐색하는 데 있어서 막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전 자체를 되게 경량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리랑이나 오픈 코리아 텍스트도 보면 사전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같은 맥락에서 이거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맥캡 베이스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놀이 또한 맥캡처럼 많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 시작점에서 좀 약간 불발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말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다시 이제 이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놀이라는 형태소 분석기를 일단 만들었고, 놀이라는 형태소 분석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엘라스티커치 자체에서 이제 써야 되는 플러그인인데 형태소 분석기라는 게,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만든 거예요. 근데 또 이걸 만드는 김에 맥캡 베이스라는 맥캡 포어틱이라는 베이스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던 S 엔전이나 운전에 비해서 좀 더 개선된 방향인 거겠죠. 매트릭스 점 데프에 대한 바이럴 압축 방식을 새롭게 했고, 그리고 연적 출연 비용에 대한 이거는 이제 형태소 분석기에 대해서 좀 이제 알고 계시면은 아마 인적 출연 비용에 대해서 좀 이제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명사를 하나를 등록을 하면은 예를 들면 세종특별시고 또 세종특별시가 등록이 됐고 세종하고 특별시라는 게 또 두 개가 또 등록이 돼 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면접 비용이 가장 낮은 걸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세종특별시라는 인풋 값을 넣었는데 세종하고 특별시라는 게 면접 비용이 더 작으면은 세종하고 특별시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럼 세종특별시를 아무리 등록해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면접 비용인데, 이 면접 비용 선택에 대한 선택 알고리즘도 피터비라는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된 거죠. 기존 맥캡 베이스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바꿨는데 굳이 맥캡 사전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 검색 엔진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전 자체는 애초에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낸다는 게 기본 전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전 자체를 서비스 운영하는 입장에서 직접 만든다는 게 기본 전제라면은 오히려 놀이의 이런 선택 자체가 되게 옳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걸 언급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전 커스터마이징을 전제 조건으로 놀이를 바라봤을 때는 제법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사전 기본량 자체가 많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제 지루한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샬로우 다이브라서 사전에 기본량이 많을 때는 새로 등록한 사전이 단어들이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방금 말했던 세종특별시 그리고 세종특별시의 문제예요. 세종하고 특별시 자체가 연적 비용이라는 게 낮아요. 200, 300이고 맞다. 네. 제가 방금 여기 있습니다. 네네. 잘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사전 전체 사이트에 대한 편집을 해야 돼. 죄송해요. 제가 말을 하다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 방금 아까 그거예요. 여기. 다음 장. 여기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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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시 죄송합니다. 네, 사전 기본량이 많은데 새로 등록한 단어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사전 전체 셋에 대한 편집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리하자면은 놀이는 사전 관리가 쉽고 그렇다면 놀이는 사전 관리가 쉽고 사전 추가에 대한 반영이 잘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단어들이 형태소 분석기에 반영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왜 그것 때문에 사전 관리가 더 어렵다고 하는 건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샬로우 딥다이브를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혹시 맥캡 써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냥 밑에 맥캡 사전 포맷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 명사 있고 그리고 레프트 아이디, 라이트 아이디 그리고 여기서 연적 출연 비용 이것만 주시하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연적 비용 값이거든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선택될 확률이 높아요. 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것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샬로우 다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오픈 코리아 텍스트나 아리랑은 사실 사전 포맷을 봤는데 그냥 명사를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계속 쭉 써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적 비용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 써봤어가지고 거기까지는 딥다이브를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이제 맥캡 베이스인 은전, S 연전 이제 놀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놀이도 맥캡 코딩에서 이제 만들어진 매트릭스 테이프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튼 이제 맥캡 베이스를 쓰게 되면 사전 등록은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만들어서 사전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전 등록을 할 때 면접 출연 비용을 작성을 하면은 이거 작성한 대로 들어가지만 작성하지 않으면은 이게 맥캡 코딩에서 사전 빌드를 할 때 자동으로 연적 출연 비용을 계산해줘요. 근데 그때가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연적 출연 비용이 되게 높게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도한 반대로. 예를 들면 세종특별시에서 데이트라는 거를 이제 형태소 분석기로 넣고 돌리면은 연적 비용이 예를 들어 세종이 500포스트고 특별시가 600포스트예요. 근데 세종특별시는 1300포스트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출력이 되는 거는 세종하고 특별시 포스트가 연적 출연 비용이 적기 때문에 출연 선택이 돼요. 때문에 기본 사전량이 많은데 연적 출연 비용을 조절하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것도 같이 조절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하나만 이런 이슈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사전 베이스 이제 상품 명사가 막 만 개나 막 2,000개, 3,000개, 5,000개나 최대 10,000개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연적 출연 비용은 다시 계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제 19칸이나 11번가나 팀원 같은 데는 이제 형태소 분석기만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다라고 해요. 형태소 분석기를 따로 관리하는 팀은 이제 이런 사전을 관리하죠. 무튼 이런 비용 때문에 사전 기본량 자체가 많은 것이 그렇게만 좋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오피셜은 이게 그냥 저의 짧은 경력의 입장에서 말한 거라서 뭔가 좀 더 계속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치? 맥캡이 사전 빌드를 하면서 어차피 연적 비용을 다시 재조정을 해주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저희가 직접 재조정을 해줘야 되는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좀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이거 드륵하는 GIF인데 PDF가 혹시 있잖아 아시죠? CSS 드륵하는 거죠. 여기 올라갔다 여기 올라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맥캡도 놀이도 어차피 맥캡 베이스에서 그거예요. 뭐 현재 맥캡 운전이나 S 운전하고 이제 맥캡 놀이하고 이제 사전 관리에 대한 차이를 말한다면 이 레벨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시간 문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놀이도 사전 양 자체가 많고 더 쌓이면 쌓이게 되면은 어차피 연적 비용을 계산 다시 해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놀이하고 S는 차이는 이런 연적 비용 차이인데, 근데 그 비용 차이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놀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이제 놀이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놀이는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형태소 분석기구나 라는 걸 생각했고, 그리고 놀이는 검색 서비스를 위한 플러그인, 그러니까 검색 엔진 자체를 위한 플러그인이고, 맥캡은 검색 서비스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좀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약간 NLP에서 주로 연구용 목적이나 그렇기 때문에 맥캡하고 놀이를 비교하는 건 약간 제가 좀 시사했다라고도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아리랑이랑 비교할 거면 놀이는 아리랑이나 오픈 코리아 텍스트랑 비교하는 게 좀 약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아리랑은 이제 무중단 사전 교체가 됩니다. 네, 놀이는 안 돼요. 네.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장애는 서비스의 검색 기록을 맞다. 장애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사전 기존에 이제 장애가 발생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냥 검색 서비스의 저희 서비스의 검색 기록을 베이스로 사전 집합을 만들었고, 그냥 그거를 사전을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맥캡의 일반 형사 집합이나 이제 상품 형사 집합들을 추가해서 커스텀 딕셔너를 만들거나 아니면 직접 플러그인을 빌드해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근데 형태소 분석의 정확도는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당근마켓에서는 이제 중고거래 품목 검색뿐만 아니라 이제 동네생활 서비스라는 걸 하거든요. 동네생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신변 잡기적인 피드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상품 검색 베이스로 만들어진 형태소 분석기를 대입을 하려니까 말이 안 맞더라고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형태소 분석이 정확하다고 하는 거예요. 쿠팡이나 티모 같은 곳에서 검색팀이 따로 괜찮아요? 아니면 지금 저 혼자 먹고 힘들어요. 저랑 친해져요. 검색팀 베이트 소파에 앉아계신 분 저랑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업 건드립니다. 한정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전셋을 관리해주자고 생각해야 됩니다. 애초에 기본적으로 근데 애초에 놀이 플러그인을 제공할 때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막 명사나 입학명사나 장소명사를 있는 버전하고 없는 버전하고 저희 따로 만들어주고, 물론 이것도 톱10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전셋을 꽉꽉 채워준 버전하고 덜 채워준 버전을 두 개를 오픈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어디 갔어? 이분. 네. 머머리 아저씨한테 잘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이 애널라이즈를 사용할 때는 인덱스에 등록한 놀이 애널라이즈를 사용하는 인덱스에 신호님이 등록할 때는 사용자 사전을 함께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사전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신호님을 해야 돼요. 같이 등록을 하면은 안 돼요. 같이 등록하면 안 되고 먼저 사전부터 로드해주고 그 다음에 신호님을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켜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변잡기적인 글을 흑돼서 분석하려고 하면은 그냥 맥캡을 쓰거나 놀이 약할로 하다가 맥캡 약할로 어쨌든 놀이를 쓰거나 맥캡을 쓰거나 아니면 맥캡에 있던 사전셋을 이용해서 놀이 플러그에 다시 재빌드를 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커스텀 사전의 크기가 좀 크다면 그냥 놀이를 직접 빌드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스텀 딕셔너리를 저희가 약 10,000개 정도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애초에 놀이가 말하는 게 매트릭스.def의 파일을 압축 방식 바꾼 거잖아요. 애초에 그게 핵심 아이디어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커스텀 딕셔너리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좀 약간 거기하고 추구하는 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만약에 막 10,000개, 20,000개 막 더 많은 규모의 사전이 등록될 때는 직접 사전을 빌드해서 쓰는 거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하고
싶은 말. 진짜 형태소 분석기에 관련된 자료가 정말 오질나게도 없더라고요.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뒤에 계신 분 형태소 분석기에 대한 자료를 혹시 어떻게 찾아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랜덤님한테 어떤 그런 질문 올라오는 그걸 맞죠? 저도 거기서 혹시 이렇게 네네 꼭 명함 드리러 가겠습니다. 진짜 형태소 분석기에 대한 원리를 너무 알고 싶은데 진짜 보물찾기예요. 정말 뭐 없어요. 진짜 그 구글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 말고는 진짜 정보가 없더라고요. 정말 찾고 싶었어요. 아니면 무튼 레프트 아이디, 라이트 아이디 연접비용 출연 비용 진짜 백캡에서 말고 진짜 거기 구글 메일링 리스트에서 진짜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정보들은 대학원 가면 다 배우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대학원 가신 분도 우리 형태소 분석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만나서 이제 저기 계시니까 이제 이야기 나눠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그냥 직접 형태소 분석기 플러그를 직접 빌려서 쓰려고요. 결론은 놀이보다는 네.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걸 빌려서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프로덕티브하게 간다면은 애초에 프로덕티브한 서비스들은 이제 검색팀이 따로 있을 정도니까 근데 그 팀이 왜 있는지 존재에 대해서 그냥 의문을 가져보면 그냥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서비스들은 검색팀이 따로 있고 사전 자체를 별도로 이제 빌드해서 쓰기 때문에 그 사전 자체만 빌드를 별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플러그인 자체도 별도 이제 빌드를 해서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이제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되게 리나게 빠르게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빠르게 개발해야 되는데 사전을 직접 만들고 플러그인을 직접 빌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좀 약간 그런 기업에는 좀 약간 맞지 않는 분이겠죠. 그렇게 딥다이브를 만약 하시는 분이라면 좀 약간 중견 이상의 좀 약간 수준이 있는 그러니까 좀 약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에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리나게 뭔가 빠르게 개발해야 된다. 그때는 이제 직접 맥캡 막 설치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놀이 얌전하게 쓰고 사전 잘 만들어서 커스텀 딕셔너리 잘 넣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엘라스틱 소모임인데 놀이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검색하시는 분 저랑 친해서 너무 구애가 확실했네요. 끝! 가자. 사실 제가 만약에 발표 하나 더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당근 마켓에는 검색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아까도 이제 아키텍처를 봤겠지만 그냥 엘라스틱 서치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사용자가 API 서버 요청을 가면은 엘라스틱 서치로 가기 전에 이제 그 검색어에 대한 리졸버 같은 게 역할?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싶고 또 이제 그걸 만들었으면은 약간 TF-IDF라든지 뭐 그런 이제 도큐멘트에 대한 스코어링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서비스 자체에서도 스코어링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에 맞춰서 볼 때는 이 글 자체가 되게 정확도가 높은 건데 근데 엘라스틱 서치는 그걸 못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그런 스코어링을 하는 이런 콜렉터 도큐멘트나 콜렉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제 도큐멘트 집합을 관리하는 거 따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다음에 만약 발표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물론 엘라스틱 모임이긴 하지만 되게 서치에 집중된 것 같아서 좀 좀 약간 그 시간. 저거 만약에 네. 만드시면 딴 데 파셔도 돼요. 아 진짜요? 저거 사겠다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헐. 진짜로. 아니 그럼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로직 같이 녹여서 서치해야 되는 데가 많거든요, 진짜로. 당근마켓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저는 딱 별다른 스타트업을 만들고. 무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